내 이름은 히로이 리후코,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동료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얘기는 내가 28살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매일 회사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번에 모니로봇 상사 남자들이랑 미팅했는데 괜찮은 남자를 찾았어. 리오코, 너도 연애 좀 하고 그래라. 벌써 30이 다 됐잖아. 그러네. 이 사람은 에다 아이리.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동료다. 아이리는 좋은 남자랑 결혼 후 퇴사를 목표하고 있어서 외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 유명 연예인도 다닌다는 미용실에 에스테틱, 네일샵 등에 돈을 얼마나 쏟았는지 감히 가늠도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는지 나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 보인다. 당연히 남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좋다. 나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관심을 끄고 지낼 줄 알았는데 아이리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귀찮아 죽겠다. 하지만 뭐 연애로 시비를 거는 건 괜찮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많이 힘들겠다. 일하면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다니. 가정사가 부담스러워서 남자들도 다 도망가겠다.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다. 하지만 아이리 말은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대학생 때 편찮아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다. 엄마 홀로 힘들게 날 키우셔서 대학까지 입학시켰으니 한계가 오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함께 살면서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 보살핀다고는 해도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정도라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글쎄, 나한테는 그게 익숙해서. 그래? 근데 엄마 돌보느라 외모를 가꿀 여유도 없잖아. 에스테틱이나 미용실 좀 다녀봐. 젊을 때 관리 안 하면 금세 늙고 못생긴 아줌마 된다? 아이리 말대로 나는 자신한테 돈을 잘 안 쓴다. 약값이 많이 드는데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 수 없으니 내가 부양해야 한다. 솔직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다. 하지만 동정을 빙자해 내 가정 형편을 무시하고 외모를 지적하는 것도 떨떠름했다. 그냥 날 내버려두면 안 되나. 어느 날 아이리한테 메시지가 왔다. 있지.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회사 일이야? 아니. 궁금해? 일 얘기 아니면 별로. 실은 신경 쓰이면서. 실은 나 남친 생겼어. 좋겠다. 축하해. 어떤 사람이게? 별로 안 궁금하다니까? 놀라지 마. 무려 모니로봇 상사의 영업사원이야. 그러고 보니 미팅했다고 그랬지. 출세가도를 달리는 회사의 에이스야. 잘됐다.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제 아이리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불굴의 아이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이리가 식사를 권유했다. 남친을 소개해서 자랑하고 싶었겠지. 계속 거절해도 남친이 한턱 쏜대. 걱정하지 마 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마사오미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리 동료인 히로이입니다. 내 남친 완전 멋지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의 에이스거든. 아이리가 칭찬한 대로 마사오미 씨는 외모도 멋있었고 얘기를 나눠보니 정중하고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진짜 좋은 남자를 잡았구나 하고 감탄했다. 리오코, 너도 이렇게 좋은 남자를 잡아야지. 뭐 집안 사정이 있으니 어려울 테지만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결국 거기서 남친 자랑과 연애 못하는 날 디스하는 말만 듣고 왔다. 그것보다 이런 태도의 여친을 보고도 웃음이 나오는구나. 뭐 끼리끼리 만났나 보네. 나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양이야. 그래도 아이리가 이제 좀 얌전해진다면 참고 버틴 보람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다. 두 사람과 헤어진 뒤 웬일인지 술을 더 마시고 싶었다. 엄마한테 늦는다고 연락한 뒤 단골 술집에 들렀다. 느긋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리오코 아니야? 카즈아키구나. 오랜만이다. 놀랍게도 대학교 동창과 재회했고 그렇게 카즈아키와 추억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리오코 덕분에 어제 즐거웠어. 나야말로 우울했는데 기분 전환이 됐어. 그런데 참 신기하다. 뭐가? 학생 때는 수업에서 가끔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서로 어른이 돼서 성격이 바뀌었나봐. 아마 나도 모르게 그랬나봐. 그건 그렇고 너랑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데이트 신청이야? 응, 맞아. 너만 괜찮다면 그러고 싶어. 설마 정말로 데이트 신청일 줄은 몰랐던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아이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나는 일과 엄마 때문에 바빠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카즈아키도 마찬가지다. 사적으로 남자랑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 가는 길에 좀 들떴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이 와서 정말 설렜다. 사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 좋게 생각해준 게 솔직히 기뻤다. 이렇게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난 카즈아키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난 리오코를 좋아해. 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리오코, 나랑 사귀어 줄래? 응, 당연하지. 드디어 고백을 받고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사귀기 전에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니 너무 기뻤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한테도 소개했다. 카즈아키가 병원에 함께 가거나 말동무를 해준 덕에 엄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 매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매일 느끼고 있다. 나도 카즈아키와의 결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사귄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동료나 후배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은근히 기뻤다. 그러자 누군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는데 물론 아일이었다. 리오코 남자친구는 어디서 일해? 그게 어디야? 완전 처음 들어봐. 내 남친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 에이스인데? 뭐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라서. 영업부 에이스 어쩌고는 귀 아프게 들었다니까. 얘는 하루라도 시비를 안 걸면 입에 가시가 돋나? 뭐 저런 수준 낮은 시비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다. 넌 그 근사한 남친이랑 얼른 결혼해서 잘 살아? 말 안 해도 그럴 거거든? 이렇게 대충 칭찬해주면 다른 곳으로 휙 사라진다.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루기 쉽다니까. 그리고 카즈아키와 연애한 지 2년이 된 지금 나는 30이 됐다. 어느 날 웬일로 카즈아키가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리오코 이미 알아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근사한 반지를 내밀었다. 리오코 나랑 결혼해줘. 물론 내 답은 하나다. 당연하지. 정말로? 리오코가 내 아내가 되어주다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꼭 리오코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카즈아키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카즈아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회사에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내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말할 것도 없겠지. 리오코, 너 정말 결혼해? 소문 참 빠르네. 이미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어. 의외네. 난 분명히 노처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뭐 나도 이제 곧 결혼할걸? 아, 마사우미 씨였나? 계속 만나고 있구나? 당연하지.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과장도 달았어. 그래? 대단하다. 나도 결혼식 불러줄 거지? 응, 청첩장 보내줄게. 아무리 형편없는 결혼식이라도 추억이 될 거야. 웨딩드레스도 기대할게. 옷이 날개라니까. 얘는 밥 먹고 남한테 시비만 거나.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시비를 걸다니 오히려 대단하다. 아이리가 뭐라든 난 멋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카즈아키에게 상의해봤는데 있지, 나 에스테틱에서 웨딩 케어를 받고 싶은데. 당연하지.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리오코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멋진 추억이 되도록 근사한 결혼식을 올리자. 의욕이 넘치네. 정말 고마워. 고맙게도 카즈아키는 전면적으로 협력해줬다. 그리고 반년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을 맞이했다. 피로연에서 본 아이리의 얼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최고였다. 이게 대체 뭐야? 아이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생각도 못했다. 그야 그렇겠지. 피로연 회장은 인류 호텔의 파티룸인데다가 요리와 술도 고급스럽고 하객들도 사장과 사업가 등 쟁쟁한 사람들 뿐. 의상과 식 진행 등 모든 것이 아주 고급스럽고 성대한 피로연이었다. 그렇게 호화로운 피로연이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다.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진행해서 피로연 못지않게 호화로웠다. 동료들도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은 처음이야. 히로이 씨 예쁘다.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다. 그때 아이리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왔다. 잠깐! 이게 뭐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나 쏟아부은 거야? 결혼식으로 허세 부리다 파산할 셈이니? 파산은 무슨? 우리 분수에 맞게 식을 올린 것뿐이야. 그렇지 카즈아키? 이거 부끄럽네. 실은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 후 카즈아키는 회사를 관두고 독립해서 앱 개발 회사를 세웠다. 그 계획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도 반대하지 않고 응원했다. 물론 성공하기 전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도와준 적도 있었다. 난 우리 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카즈아키를 믿고 있었다. 미안해. 리오코를 위해서 이 회사를 꼭 성공시킬게. 믿고 기다려줘. 그럼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카즈아키의 회사는 기다림 끝에 크게 성장했다. 회사가 개발한 앱이 히트를 쳐서 지금은 다양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 2년간 나름대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카즈아키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이린은 떨떠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더니 결국 돈 많은 남자도 물고 제법이다. 회사도 그만둘 거지? 놀고 먹는 인생 참 부럽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이린은 시비를 빼면 시체였다. 열쇠에 몰렸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을 줄이야. 참 대단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어모 사격을 시작했다. 아니요, 안 해도 제 회사 사람입니다. 사실 부사장직도 가지고 있죠. 실은 나도 남편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남편 말로는 개발은 어찌저찌 가능하지만 마케팅 담당이 없다길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내가 도와줬다. 다니던 회사는 부업도 가능하고 남편 회사 일은 재택근무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회사 일과 병행할 수 있었다. 요컨대 둘이 힘을 합쳐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거다.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뿌듯했고 보람도 있었다. 이렇게 트집 잡을 건덕지도 없어진 아이린은 이를 갈고 얼굴을 구기며 창피하고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후일담을 말하자면 화가 나서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동료 덕분에 건너 아이리의 근황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내 결혼식에 자극을 받은 아이리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했다는데 하지만 자기 말고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슬슬 헤어지려고 했어 하고 차였다고 한다. 아이리는 그저 예쁜 장식품에 불과했단 거지. 못된 여자한테 못된 남자가 붙은 우스꽝스러운 꼴에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아이리는 미팅을 열심히 다닌다고 한다. 동료들을 병풍 삼아 끌고 다니는 모양인데 30대는 얼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 나이치고는 젊어 보이는 아이리도 20대 여자랑 겨루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병풍으로 세워뒀던 동료는 각자 좋은 짝을 찾았고 아이리만 남겨졌다. 역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는 나름대로 교양도 있을 테니 그저 외모만 가꾼 잘난 척쟁이 아이리랑 말이 통할 리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할 남자를 찾았다면 나름대로 기회는 있었을 거다. 학력이 비슷하거나 같은 취미가 있거나 적당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아이린은 나한테 지기 싫다는 일념으로 돈 많은 30대 훈남 이라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그때 미팅에서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된 동료에게 다 내 덕이니까 결혼식에서 좋은 남자 소개해줘 닥달하는 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냈는지 얼마 전에 결국 차단을 당했다고 한다. 어차피 결혼하고 퇴직하면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도 곧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회사에 전념할 예정이라 곧 연도 끊기겠지. 동료한테 들은 얘기로는 남자들한테 차인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뒤룩뒤룩 살이 찌고 말았는지 그 사진을 봤더니 이게 뭐야? 정말 아이리야?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더니 깜짝 놀란 남편이 나한테 달려왔다. 왜 그래? 여보, 이거 누군지 알겠어? 미안, 모르겠는데? 누구야? 자기 친구야? 그치, 이거 아이리야. 뭐? 그 잘난 척 대마왕? 그 별명은 뭐야? 진짜 웃긴다. 아니, 왠지 내면의 흉측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네. 무섭다. 카즈아키가 한 말 그대로다. 아이리를 일그러뜨린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 이걸 계기로 남자들한테 거절당한 이유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자신을 가꾸길 바란다.